네,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로 동결을 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그동안에 7연속, 맞아. 7번을 내리 연속 금리 인상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드디어 금리 인상하는 거를 멈추게 된 거고, 바로 경기 우려에 따른 3.5% 동결이었습니다. 이게 결정되기 전에, 3.5% 동결되기 전에 의견이 좀 분분한 게 좀 있었어요. 한은에서도 과연 우리가 경기 부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물가를 잡을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고심을 했죠. 그러면서 어디 쪽에 과연 방점을 찍을지가 주목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물가보다 지금 경기 부양이 시급하다라는 판단의 하에 동결을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자, 안 오르는 것 없이 지금 다 오릅니다. 2023년 저희가 뭐 지난번에도 물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가스요금뿐만 아니라 전기세, 택시비, 그리고 뭐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공공요금이 모두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슬펐습니다. 네, 조만간 소주 한 병에 6,000원. 와. 이런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소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그쵸. 소시민들의 낙이죠. 낙인 부분인 건데, 이걸 6,000원에 해먹어? 이런 한 병에 6,000원씩 하면 네. 이거 어떻게 무서워서 그분 술 처음에 먹겠냐고요. 드셨을 때 얼마였어요, 한 병에? 2,500원? 저도 너무 그 옛날인가? 정도, 너무 저도 옛날인가? 그 정도쯤이었거든요. 2,500원이었어요. 2,500에 3,000원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올린 거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제 술을 좀 그만 먹게 하려고, 일부러 이제 절주를 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술값을 올렸나라는 생각이 또 들지만 좋습니다. 네. 도수는 떨어지고 또 가격은 오르고. 네. 이거는 술 먹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죠. 네.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얼마나 안 좋길래 지금 한은에서 지금 물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도 경기가 너무나 안 좋으니까 물가를 잡는 것보다 경기가 너무 그만큼 안 좋다. 얼마나 안 좋길래 이런 걸까라고 봤더니 드디어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한국 경제 둔화 국면. 이거를 지금 실질적으로 둔화 국면에 들어갔다. 이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힐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건 진짜 실제 현재 많이 좀 심각한 상황이구나. 우리가 말로는 그래, 위기지 항상 이야기는 했었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그런 걸 잘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진짜 안 좋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걸 또 앞으로도 좋아질 기미가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걸 보니 진짜 지금 경기가 아주 안 좋구나, 심각하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이런 발표를 했어요. 기획재정부에서 경기 흐름이 지금 둔화하고 있다. 물가가 또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 수출 계속해서 부진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기업 심리는 위축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또 진단을 했고요. 그래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진짜 이번에 처음으로 밝힌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KBS 기사에서 가장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한번 볼게요. 얼마나 경제가 안 좋길래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 뭔가 본인들이 정부에서도 보는 지표들이 있겠죠? 정부에서 발표한 지표인데요. 2023년 1월 수출입 동향의 이제 자료인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보다는 수출에 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수출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이 수출입 동향을 좀 주요한 지표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볼게요. 이거 보면은 지금 현재 23년 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지금 16.6% 떨어졌어요.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와. 자, 이러다 보니까 수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만큼 또 무역 수지가 이게 126억 달러. 와. 126억 달러. 그럼 126억 달러면 하나로 16조. 어떻게 알았어? 공대생. 네, 공대생이에요. 깜짝 놀랐잖아요. 네, 맞아요. 16조 한 4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저 외웠죠. 네. 저는 문과생.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6조가 넘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죠. 너무나도 이렇게 큰 이제 숫자죠. 차이가 지금 전년 동월 대비 그만큼 무역 수지가 상당히 많이 지금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수출이 안 됐길래 저 모양이냐 라고 봤더니, 지금 제일 이제 딱 보이는 게 이제 반도체 부분이 지금 전년 동월 대비 44%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보면 또 이제 플러스도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면은 선박
선박 아래쪽에 네. 이 선박을 보면 와우 86%나 이게 또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수출액이 네, 늘어났어요. 자동차도 21%. 늘어났어.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수출의 규모를 보면은 아. 반도체하고 이 선박하고 수출의 규모를 보면은 이게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수출하는 전체 비중에서 20%를 차지하니까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수출 자체가 뭐 가격도 하락한 것도 있고 그만큼 수요도 감소함에 따라서 이렇게 반도체 그 수출액이 확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도체가 왜 이렇게 수출이 안 됐나? 물론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감소한 부분도 있는데 또 중요한 게 또 중국과의 그런 또 관계도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1등 시장이 어딜까요? 미국과 중국? 아, 네. 중국이라고 얘기했잖아. 계속 중국 얘기했잖아. 좋습니다. 네, 중국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에 대한 그런 우리 그 수출이 지금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그만큼 더 영향을 크게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국도 이제 워낙에 또 경기가 안 좋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출이 무역 수지나 이런 게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모두가 가난해진다. 나만 가난해진 줄 알았거든요. 우리만 가난해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나뿐만 아니라 친구 우리 모두 나라마저도 지금 가난해지고 있다라고 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있나 또 궁금해요. 그렇다고 뭐 무역 수지 안 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흥청망청 쓸 수도 없는 거고 맞아. 이럴 때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렇게 짠테크나 이렇게 좀 돈을 아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떤지 분위기 한번 볼게요. 자, 버는 돈은 그대로인 상황에 사람들이 이렇게 한답니다. 이거 아세요? 10원이 어디야? 거리로 나선 사람들. 아니, 몰라요. 혹시 어떤 거예요? 아, 정말? 네. 이게 뭐냐면요. 네, 토스. 들어본 적 있어. 토스뱅크 있죠. 네. 이게 토스뱅크를 이제 동시 접속을 하면 이 주변에 그 토스 앱을 켠 사람이 있으면 이 스마트폰 화면에 이제 아이콘이 뽕뽕뽕뽕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걸 터치하면 그 사람을 터치하면 10원을 줘. 10원 획득. 진짜. 그럼 지금 여기 5명 있는데 그렇지. 여기서 키면? 이제 동시에 핸드폰으로 토스를 키면 하나 둘 셋 넷 40원 버는 거야. 오, 탐나? 탐나? 지금 해야 되나요? 근데 실제 제가 엊그제 제가 오랜만에 전 직장 동료들을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다 핸드폰을 들더니 야 토스 켜 진짜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요? 근데 저는 그때는 몰랐거든요. 토스 왜? 토스 쓰고 있지. 토스 켜봐. 왜? 일단 켜봐. 켰어요.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야. 근데 이것도 그냥 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뭘 눌러줘야 돼요. 일단 처음에 등록을 해놔야 돼. 등록을 하고? 처음에 등록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분을 누르면 이제 이게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해갖고 저도 그때 한 30분 벌었거든요. 친구 3명이었나요? 근데 이게 지금 네. 저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이 지금 이 토스 앱 키고 하는 거 정말 많이 하고 있대요. 저 뉴스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그 10원의 성지라고 해서 10원의 성지. 시립미술관에 거의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엄청나게 몰린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전부터 토스 켜놓고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엄청 많이 몰려서 거기서 토스를 켜고 다 이제 딱딱딱딱 해가지고 하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직장인분이 점심시간에 와서 하고 있고요. 한 30분 점심 먹고요. 한 20분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5,000원 벌었대요. 5,000원? 워낙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5,000원으로 커피 사 먹고. 다 서울 시립미술관? 네, 알겠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10원의 성지다. 다들 만나요. 서울 시립미술관 앞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이게 점심시간에 상당히 많은 분이 저기 나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옛날 같았으면 10원 솔직히 여기 땅에 떨어졌으면 죽지도 않았어요. 허리 아프다고. 아이고 허리 아프다.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진짜 이 푼돈, 이 소액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물론 이제 돈을 버는 목적도 있지만 또 이게 재미로 또 많이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돈이 같이 된다라는 거.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은 또 용산구 이건 용산구에서만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주워오면 이걸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1kg 담배꽁초 1kg에 2만 원의 상당을 주고 이거를 바꿔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세요. 취준생 노인들까지 꽁초 줍기에 나선 이유. 와, 이게 1kg 주면 2만 원 정도 주는 거군요. 한 개 피당 10원?
공대생 모르겠어요. 그거까지 모르겠어요. 여기 밑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시력이 안 좋았네요. 우리 오늘 잘한다. 여기 쓰여져 있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안 맞아. 근데 이게 지금 용산구에서만 지금 일어나는 상황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돈도 벌기도 하지만 그 용산구의 그 정말 그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액을 벌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힌트를 주셨습니다. 네. 전자담배 꽁초가 더 무겁대요. 그럼 전자담배 꽁초도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 꽁초. 네. 유머예요? 죄송합니다. 진내용으로. 담배를 안 피셔서. 죄송해요. 제가 담배를 안 피워가지고. 여기서 딱 우리가 담배를 안 피는 게 딱 이렇게 네. 표가 나버렸네. 왠지 사람들이 저보고 꼴초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전혀 모릅니다.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요런 또 조사를 했어요. 요즘 그러니까 2023년 금융실태 보고서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때요? 어제의 동전이 내일의 지폐다. 그러니까 이게 한 푼 한 푼이 동전 하나하나도 되게 소중한 거고, 지금 특히나 요즘 뭐 모바일이나 이런 거를 너무나 잘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MZ세대 중심으로 이런 젊은 층에서 그 여기 보시면 소액 저축, 소액 투자, 요런 부분에 되게 상당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게 사회적으로 이런 게 분위기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가 오르는 거 좋아. 수출 잘 안 되는 거? 그거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라고 판단했을 때 이런 정말 작은 돈까지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모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벌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실제적으로 실행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소중하고 작은 내 돈. 10,000원, 1,000원, 이제는 10원까지. 대부분 조금씩 모으고 천천히 쌓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같은 경우 뭐 주식도 별로 안 좋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뭐 코인도 마찬가지고 뭐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재테크 못 하더라도 좀 작은 돈 아끼고 작은 돈이라도 좀 벌 수 있는 이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물론 이 10원, 20원 이런 게 티끌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런 게 또 모아지면 이러한 소비 습관이 장착이 되면 어느 정도 소득이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져도 그때는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또 내성이 생기는 거죠. 나중엔 태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테크 시작을 어려워하는 그런 친구에게 또 월부를 또 소개해 주시면 저희 요즘 이거 있더라고요. 10,000원, 요거 월친소라고 월부 정규 강의를 친구한테 소개시켜 주면은 그 이벤트를 하는데요. 지금 모든 분들께 만점을 드립니다. 너 이거 토스 몇 번 켜야 돼? 공대생. 맞아요. 1,000번 켜야죠. 1,000번 맞아? 하나 빼면 되네. 100번 아니야? 10원이니까, 네. 미안해요. 그러네요. 1,000번 해야 돼, 1,000번. 요런 게 있다.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월부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요 만점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요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월급쟁이 직장인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기본적인 재테크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뭐 재테크 돈을 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잘 아끼고 잘 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또 이제 그 경험담에 보면 이런 글이 있는데요. 사샤함께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종잣돈 모을 수 있는 그 통장 쪼개기 노하우에 대해서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시키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통장 쪼개기 그거 다 아는 거잖아. 뭐 새로울 것도 없구만. 준비 안 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준비 안 하셨나요? 기다려봐요. 그렇지만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이거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 있어 없어? 나 하고 있다.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이게 아는 것과 실질적으로 내가 생활에서 실천하는 거는 정말 달라요, 여러분. 아는 걸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지. 특히나 요즘 같은 이런 분위기 얼마나 좋아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 뭐 정말 요즘에는 요로 하면 오히려 욕먹어. 그러니까 요럴 때 아낄 수 있고 그래서 요럴 때 통장 쪼개기 이런 거 하면 좋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통장을 일단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일단 4개의 통장을 만듭니다. 이제 급여통장, 생활비통장, 저축통장, 비상금통장 이렇게 4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급여가 입금이 되면은 30%는 이 급여통장에 30% 고정지출로 놔두시고 그리고 또 30% 정도는 저축통장에 먼저 일단 여러분이 월급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할 거는 저축 먼저 보내야 돼.
저축통장에 먼저 보내야 돼. 맞아요. 돈 쓰고 남은 거 저축한다? 그럼 없지. 항상 돈은 부족해. 항상 돈은 부족해요. 남는 걸 어떻게 저축해요? 저축을 하고 먼저 남는 걸 이제 거기서 우리가 아껴서 쓰는 그런 걸 해야 되니까요. 일단 저축을 먼저 저축통장에 30% 옮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비 통장이 있죠. 이걸 이제 체크카드랑 연동을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쓰는 돈이죠. 뭐 식비라든지 친구 만난다든지 뭐 경조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을 생활비 통장에 40% 정도로 해서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 아 여기 이제 비상금 통장이라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벤트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죠. 뭐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그렇죠. 가야 한다거나 뭐 어떻게 좀 정말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조사비 좀 더 많이 좀 내야 되는 거죠. 네. 물론 그렇게 해놓고 또 적어놓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비상금 통장도 조금 한 10% 정도는 이렇게 따로 모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꿀팁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고정지출, 저축금액, 비상금 통장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너무 좋을 거다라고 하시고, 여기 별표. 근데 만약에 습관적으로 비상금을 꺼내 쓴다면 차라리 비상금 통장은 없앱니다라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비상시에 써야 되잖아요. 비상금 통장은. 매일 비상이 있을 수가 있죠. 나 배고파서 너무 비상 걸려서. 나 뭐 집중할 수가 없어. 비상. 네, 그럼 안 된다. 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희님 같은 경우, 지금 주희님은 솔직히 저희 이제 월부 채널에 뭐 10억 달성뿐만 아니라 30억 달성까지 이렇게 인터뷰를 할 정도로 투자로서도 상당히 성과를 내셨고 또 이제 맞벌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주희님은 통장 정리를 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예전부터도 그렇고 지금부터 그렇고 딱 투자 통장이라는 거 하나를 만들어요. 투자 통장? 네. 이 돈은 절대 꺼내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딱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급이 딱 들어오게 되면 지금 저축을 만약에 70%를 하겠다고 한다면 70%를 보내요. 그러면 예를 든 거. 그럼 평소 얼마나? 평소에도 60, 70% 보내요. 보내고 그 나머지 걸로 무조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고정 지출이라고 해서 못 줄인다고 생각을 하고 고정 지출을 항상 이만큼을 놔두고 그다음 변동 지출에서 줄여본다고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안 돼요. 고정 지출부터 먼저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리비 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기세나 난방비나 뭐 그쵸. 이런 거는 조절할 수가 있겠죠. 공동으로 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그건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보험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교통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조절을 안 하고 그냥 고정비로 치부를 하고 그냥 놔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고정 비용이 아니라 이 고정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저축을 해야 되는, 내가 1년에 얼마 정도 저축해야 되는지를 먼저 그려요. 나는 이 정도를 모아야지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걸 월로 나누게 되면 한 달에 저축해야 되는 돈이 나오겠죠. 그럼 그게 내 고정 지출을 빼놓고도 된다면 충분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고정 지출을 뺐더니 모자라.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저는 70%다 그럼 70% 떼놓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고정 지출까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만약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1년에 만약에 투자통장, 어떻게 보면 투자통장이 저축통장이잖아요. 네. 1년에 최소 얼마 정도 모아야 할까요? 맞벌이 부부라면? 물론 소득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2,000에서 3,000 정도는 모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좀 최소한. 그냥 그 정도가 되면 투자를 하는 데는 투자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모아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진짜 돈을 좀 내 꺼내 쓰는 편이다. 조금 전에 샤샤님처럼 비상금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비상인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귀찮게 해요. 인터넷 뱅킹 안 할 거예요. 체크카드 없애도 괜찮아요. 저는 그쪽으로 돈 계좌 이체만 하는 거거든요. 꺼내 쓰려면 은행에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 비상 때 써야 되는데 은행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안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를 없애요. 카드를 없애는 것 또한 나를 귀찮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카드를 만약에 신용카드? 네,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없애고 나면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죠. 내가 이걸 사야 되는데 나 카드가 없네? 이걸 카드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귀찮게 하는 거거든요. 귀찮게 하면서 그냥 안 사고 말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도 이렇게 어떤 물건이 사고 싶으면 장바구니라는 제도가 너무 잘 되죠. 맞아요. 사놓고 5일 또는 일주일을 내가 기다려보고 진짜 필요하면 산다. 근데 보통 좋은 물건이라면 일주일 정도 뒤면 매진이 되는 게, 품절이 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안 사게끔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장바구니 담가놓은 걸 잊어먹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거조차도 맞아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바구니 담아놓고 네. 그걸 좀 미루는 것도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소비 습관을 좀 줄이는데 또 한몫할 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거든. 소비라는 건 습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지출을 100만 원 한다. 그럼 부자가 됐을 때도 100만 원을 할까요? 아니면 좀 더 늘까요? 더 늘 것 같은데요? 근데 보통의 부자들은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으면 그게 일정해지는 거예요. 버는 돈은 더 놓을 수- 커지는데. 늘 수는 있지만 그게 네.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다는 거죠. 네. 왜냐면 제 주변의 부자들은 대부분 그래요. 어. 왜냐면 밥을 10끼 먹을 수도 없고 20끼 먹을 수도 없는 거잖아, 하루에. 3끼 먹는 건데 좀 더 좋은 거 먹냐. 더 좋은 것도 많이 먹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듣다 보면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돈 네. 좀 펑펑 쓰고 싶어서 돈 좀 많고 쓰고 싶어서 명품도 좀 사고 벤츠도 좀 타고 이러려고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네. 부자가 돼서도 이렇게 계속 통장 쪼개기를 아, 근데 해야 통장 되는 쪼개기는 안 해도 거예요? 되겠죠. 그 정도가 된다면 진짜 사고 싶은 걸 막 살 수 있으면 통장 쪼개기 안 해도 되죠. 써도 남을 테니까. 근데 써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못 느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진짜 부자가 된다. 내가 어떤 것이든지 살 수 있는 부자가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레벨로 성장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게 물질적인 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 부분으로. 좋습니다. 하긴 또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제가 돈이 없을 때는 백화점을 되게 자주 갔어요. 백화점을요? 돈이 없을 때는 백화점을 가서 잘 샀습니다. 샀어요? 그러니까 빚이지. 아, 예. 근데 네. 정작 오히려 이제 좀 이렇게 그때보다 돈이 좀 많아지고 나서는 오히려 백화점을 안 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오히려 물질적인 걸 더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좀 더 컸었던 것 같은데. 못 가질 때 조금 더 가지고 싶은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짠테크, 통장 쪼개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더, 요거 청년 내일 저축 계좌라고 요거 아시나요? 코크님께서 또 준비를 하셨군요. 네네네. 요거 괜찮더라고요. 이거 완전 꿀팁일 것 같아요. 이거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네. 지금 청년 내일 저축 계좌라고 해서 이제 청년들, 그러니까 근로를 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건이 맞으면, 나이, 소득, 가구 소득, 이 소득이 맞으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두 구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뭐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는 나이도 좀 더 이렇게 좀 더 넓게 좀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나이도 만 15세에서 39세까지고 이제 그 외에 차상위 계층 이상이다. 일반인 같은 경우는 만 19세에서 34세. 그리고 물론 이제 가구 소득이랑 요런 그 기준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요 소득 부분은 또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짜잔 하고 올려놨습니다. 네. 중위소득의 100%는 뭐 내가 1인 가구인지 2인 가구인지에 따라서 그 기준이 요게 이제 적합하냐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소득 같은 경우는 내가 현재, 왜냐면 근로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이게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이내다. 이 기준의 이하이면서 그런 경우는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정도 3년 동안 10만 원에 적금을 하면 정부에서도 그와 똑같은 100%로 지원금을 360만 원을 주면서 3년 후에 720만 원을 받고 거기에다가 금리까지 이자까지 더해서 요렇게 혜택을 받아요. 이거 수익률 거의 100%잖아요. 100%죠. 100%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만 39세. 이거 일반 대상자는 만 34세. 만 34세.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39세까지. 지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더 많이 지원을 해줘요. 월 10만 원만 3년 동안 납입하면은 월 그러니까 내가 는 것보다 3배로 지원을 해주니까. 보면은 원금은 3년 동안 10만 원씩 넣었으니까 360만 원이잖아요. 네. 지원금은 더 많아. 지원금이 300% 1000만 원이에요. 와. 그러면은 3년 후에 1440만 원을 타고 여기에다가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요. 근데 무조건.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면, 이걸 또 챙기지 않으면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죠. 맞아요.
이것도 아는 사람들만 본인이 챙겨서 이런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이 지금 나라에서 이거는 주는 거니까 해당이 된다면 해당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게 아직 지금 뭐 작년에는 7월 달에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올해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각 지역별로 각 시별로 이걸 또 개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게 고양시, 대전 중구, 창원시, 김해시 지금 이런 지역들은 5월 달부터 네. 이 부분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5월 달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혹시 이런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이거를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물론 그 안에 그 조건에 맞아야 되긴 하겠지만 내가 지금 일단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서 이런 또 청년 내일 저축 계좌라는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진행될 예정인지를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진짜 토스 10원이 뭐야. 엄청난 거잖아요. 수익률 자체가 다른 수익률 건데요.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챙겨서 챙겨야죠, 정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께서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누구나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네, 모를 수 있고 물론 모르시죠.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쓰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자, 이런 마찬가지예요. 그 통장 쪼개기나 또 이런 사업이 있는 거나 알고 있는 것과 또 이걸 내가 행동하고 내 삶에 적용을 시키는 거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쌓이고 쌓여서 정말 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거를 생활에 적용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소비가 남다른 가족, 친구에게 오늘의 이 영상 살포시 보내주세요. 같이 부자 되고 야 정신 차려.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니? 지금 경기도 안 좋다는데 자, 이래서 같이 공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